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아파트 청약 한번 안 해본 저를 그 투기를 했다고 몰았던 저것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김남국 살리기 정도는 제가 충분히 옆에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다시는 정치판에 선거는 돕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기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우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합시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쫓기고 그리고 짓밟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합시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총선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피가 다시 끓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1년 딱 남았습니다. 1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손혜원 전 의원이 마치 뭔가 도모하는 것 같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뭔가 지키겠다. 총선 때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남국 쉴드. 개딸들. 이 쉴드란 표현 이거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데 뭔가를 그냥 막는 거죠. 그냥 뭐가 오든 말든 막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멀티태스킹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걸까요? 일단 이런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게 약간 팬클럽 같은 어떤 이 SNS 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올려놓고 있대요. 업무 중에 코인은 잘못이지만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했을 것. 그럼 이해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거? 오직 이 대표님만을 지켜왔다. 김남국 의원이. 이번 일 잘 넘기면 이장님 시즌2? 뭔가 막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말들이요. 다음도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지금 이 강성지층들이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여기입니다. 원의 팔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러자 원의 팔적이다. 과거에는요. 조국 사태 당시에는 초선 5적 이런 거 있었는데 비슷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표 찍고 문자폭탄 등등등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 제소를 했잖아요. 그럼 제소를 하려면 그것도 약간 법안 발의처럼 의원들이 서명하고 발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복수로 여러 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명단 공유를 하면서 도대체 당에 믿을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올렸다고 지금. 이런 상황. 근데 이 징계한 지시는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자가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개딸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고 아니면은 귀담아 듣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걸 갖고 자꾸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 스스로의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기준, 식견 또 이런 자세 이런 것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깎아먹는 봐요. 것이다. 이 개딸들도 네. 그 김남국 의원을 비난한 그 원외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을 뭐 8적, 7적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예. 이것도 나빠요. 어.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친명 비명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이 정치죠. 자, 유기찬 변호사 나오고 계신데요. 지금 박수현 전 국정원장이 조국의 강을 건넌 다음에 남국의 강으로 또 들어가고 있냐라고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는데 여기 뭐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팔적. 자,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 이 인식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마치 시기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낸 사람이 시기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옹호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예.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도 모든 국민이 거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 내 편, 네 편의 이런 잣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상임위 등 국회 업무 시간에 다른 예.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 다른 일이 국회와 관련된 일이었으면 태스킹의 이런 예. 시각을 볼 수 있지만 하나 다시 뭐 그 본인의 코인 거래였다면 이건 멀티태스킹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영리 추구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익 추구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등 윤리규범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물론 저런 시각을 갖는 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집단적으로 갖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런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일부 그 집단적인 문화를 믿고 옳고 그래 문제를 마치 내 편, 네 편의 문제로 보는 정치인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고스란히 국민의 손해로 비춰지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자제를 부탁드리는데 자제할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 제소, 그 징계안을 제소가 된 건데 거기에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징계안 자체 제소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인데 그 지시에 따라서 제소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이거는 무슨 모순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기에 모순이 아니고 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지시였다는 걸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걸 거부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대표는 저렇게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넣지 않는 게 관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서 20명 이상의 의안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넣은 20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징계 대상 행위를 한 분이 잘못인 것이지 그 징계 대상 행위를 좀 평가해달라고 저렇게 이름 올린 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김남국 의원이 무고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형사적인 문제는 무고할 수 있어도 그건 앞으로 예. 밝혀질지 여부는 모르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난 건 있잖아요. 그 예. 행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국회 자체 내에서 그거를 저렇게 문제 삼게 되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상권 분립 얘기를 하지만 예. 상권 분립은 각각 권력끼리의 분립 관계지만 국민 사이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권력의 견제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런 측면.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김남국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화면에 좀 있는데 소개드리죠. 코인 관련 김남국 의원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물음인데 의원직 사퇴해야가 57.9%입니다. 반을 넘어갑니다. 과반을. 탈당으로 충분하다가 31.5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수박을 먹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인데 이걸 반응이라고 볼지 해석이라고 볼지 모르는데 이런 또 해석이 나옵니다.
자, 지지자와 수박들에게 보내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 뭐죠? 수박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밭 깔고 수박 씹어 먹어라. 몰수 부호 같은 암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시를 암호로 보냈다는 겁니까? 각오해라 수박들아. 이렇게까지 반응과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박 먹는 장면을 놓고. 자, 김의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수박 먹는 장면을 공격 지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좀 상식에 입각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은 이재명 대표가 안성에 있는 이제 마을에 가서 모내기를 하고 또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던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일하고 나서 같이 과일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이제 간담회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 네, 한 장면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박을 먹는 모습이 이제 수박들에 대한 공격 개시다. 해석의 오류죠. 좀 과도한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박을 드셨을까요? 수박을 지금 대표가 준비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과일 준비해서 간담회 하면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더위 식혀가면서 했던 건데 요즘에 또 수박이 맛있을 철입니다. 수박 참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게 공격하고 하는 거 중단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 요청을 했잖아요. 소위 이제 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개딸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또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요청을 해서 예. 멈춰달라 이런 호소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은 그 대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박 먹는 장면을 가지고 수박을 척결하라, 공격 개시하라 이런 걸로 이런 사인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정말 이게 과연 민주당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전 정말 제가 정말 이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제가 당직자로 일할 때 13대 국회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정말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 많은 강성 당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늘 얻고자 하는 민심을 얻으려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 얻으려고.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정 전 의원님, 이게 뭔가 가닥은 다르지만 결은 비슷해 보이는 게 손혜원 전 의원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을 지키겠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라도 국회로 반드시 살려서 다시 보내겠다. 기다려라. 시간이 이제 남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예. 뭐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조금 그 분노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다시 기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굳이 안산 고집할 필요 없다. 예. 광주로 가면 된다. 호남 가서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 호남을 뭘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면 얘기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쉽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호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손혜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보태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구나 호남은 아무나 오면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건가요? 다 당선시켜 주는 건가요? 예. 이 얘기를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여기저기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속으로 내심 뭐 기쁠 수도 있겠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거나 또는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김유정 전 의원도 오늘 좀 약간 쓴소리 많이 하셨는데 문자 또 뭐 폭탄 받으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방송 때문에 또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할 자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가 약간 뒤늦게 회자되고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또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 제명인의 마을이거든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예.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장 이제 그만두셔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저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장 그만두라는데 자, 그 소리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반응이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여기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인의 마을, 약간 이게 팬클럽 같은 뭐 형식이잖아요. 이장 이제 그만두시라.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윤경호 소장님, 여기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곤혹스럽지만 못 들은 척 했겠죠. 아, 못 들은 척. 예. 그러니까 정말 팬덤 정치라는 게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해악이 많죠. 이를테면 맹목적인 지지. 그 맹목적인 지지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뭐 이런 것들은 뒤로 쫙 밀려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개딸들이라고 하는 저 세력들의 논리대로 가자면 김남국 의원의 여러 행태는 마녀 사냥으로 지금 규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법에 지금 저촉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예. 이런 논리. 근데 그런 논리 펴다 보면 정말 99만 원 실컷 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받아놓고 99만 원 미치지 못하니까 벌 줄 수 없다는 현직 검사들. 예. 또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인 김학의 전 차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던 그때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어요? 예.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비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왜? 김남국 의원에게 저렇게 청년 정치인 8명, 같은 당 소속에 있는 청년 정치인 8명이 나서서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위선과 이중성 이런 걸로 김남국 의원 하나 때문에 공격받는 거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저는 김남국 의원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이 뭐 남국의 강 이렇게 예. 표현을 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기에는 김남국 의원 이 한 사람의 이 행태가 지금 민주당에게 더 씌워진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매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라면 이 선을 빨리 끊어내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예. 오히려 민주당이 살 길이라는 걸 왜 모를까.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이원욱 같은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의 수행실장을 했던 핵심 측근이라서 예. 오히려 김남국 의원을 지금 껴안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게 바로 저런 말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음표는 모른 척 약간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번에 김성태 전 의원은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참 가스럽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친구 참 힘든 말을 하네. 그런다고 내가 그만두냐? 이 친구 개딸들이 그만 안 있을 건데, 그냥 안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 이 김남국 코인 사태는 며칠 전에 뭐 며칠 전도 아니죠.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몰래 코인하다 걸린 걸 가지고 예.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작품이라고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예,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금 세탁 내지는 재산 정식의 치부를 위해서 이 코인 몰래 하다 걸린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왜 자고우면하고 예. 이런 한 의원의 뭐 생살여탈을 쥐고 그렇게 고민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왜 보이냐 이거예요.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의 지금 치명적인 지금 실수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내에 7인방 의원 중에 가장 흔히 말하는 가장 이 자남국이라 그럴 정도로 김남국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예.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하면서 이 코인 사태를 불른
이걸 기획하고 출시한 그 장본인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에요. 보여요. 지금 뭐 같이 그렇게 절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절까지 지금. 하면서 얼마나 예. 같이 다녔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코인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수조사도 이게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상임위 합의하고 그냥 그 이제 이 전수조사를 위한 동의기를 각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보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이에요.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도 윤리에 예. 이게 원래 뭐 출당만 본인 자진 탈당하고 나니까 한참 미개고 예. 미적되고 있다가 국민 여론 언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윤리 예. 제소까지는 했는데 윤리 제소하면은 이건 패스트 트랙으로 가장 빠른 신속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 차원에서 결심만 하면은 예. 이거는 빠른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갈래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신 김성태 전 의원도 그런 의혹 제기 하시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미니 인터뷰 지금부터 한번 짧게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김성태 의원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일 수도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펀드에 가서 대선 자금도 그걸로 가지고 펀딩이 됐어요, 그냥. 그리고 많은 관심도 2030 들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상대당 대선 전략이었지만 야 저거 좋은 전략이다. 그래도 우리도 급하게 그걸 한번 해보자 했지만은 이런 분야 쪽에는 민주당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성태 전 의원께 그러니까 지금 이 파문, 이 코인 투자 이 논란이 김남국 의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정치를 조금 하면서 예. 뭐 대선이나 큰 총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예. 특히 대선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때는 후보자 당사자와 가장 핵심 척근 인사와 몇몇 시간 한두 명하고는 이 대선 자금 문제를 분명히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작년 대선을 치를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2월 7일 날 예. 이재명 후보의 선거 비용은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 자금 방식이 아니라 예. NTF 기반을 둔 이 펀드로 펀드인데 NFT 기반. 그렇죠. NFT 이 기반을 예. 가지고 펀딩을 한다. 예. 펀드를 한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코인은 아무래도 기성청보다는 2030 흔히 말하는 예. MZ 세대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집중적인 이 코인에 참여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자금도 이 NFT 펀드를 이재명 그 펀드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고 예. 그리고 MZ 세대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끌게 하면서 이거는 득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 있고 이걸 출시하고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만든 핵심 인사가 예. 한마디로 김남국 의원인 겁니다. 예. 그럼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이믹스라는 이 코인을 대량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건도 가상 이 거래소에서 예. 김남국 의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대량 이믹스라는 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예. 이상 거래 징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FIU 금융분석정보원에 이게 예. 보고가 된 겁니다. 통보가 된 거죠.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보니까 이는 분명히 범죄 사실이다. 그러니까 FIU는 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이상 거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김남국 의원이 예. 그것도 이걸 작년 2월 7일 날 민주당 당사에서 이걸 발표할 당시에 예. 이 이믹스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코인 게임 업체로부터 예. 이걸 갖다 뭐 흔히 말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예. 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한마디로 뇌물인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선 때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모금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관련된 그런 기술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부여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근데요. 예. 당시 대선 당시 기억을 돌려보면 다른 후보들도 NFT 활성화 이런 거는 약간 공약성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 작년에 2월 7일 날 당사에서 예. 김남규 의원이 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당시에 이거는 사전이 분명히 이 결정적인 대선 자금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후보하고 상의했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에도 이 NFT 기반을 통해서 예. 이거 펀드 이거 구성과 관련한 예. 입장이 있지 않았냐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대선 캠프에서도 어느 날 민주당에서 NFT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선 자금 펀드를 만들어 출시를 해버렸어요. 우리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 야 역시 민주당 순발력 있고 대단하다. 예, 그런데 그럼 따라서 뭘 해보자 했던 거 그래서 이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 당시도 우리도 뭐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AI 기술을 포함한 이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상 체계의 경제 기반의 이 중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공략화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갔어요. 후보가 뭐 이걸 내용을 알기보다 우리는 뭐 이런 NFT 기반을 가지고 대선 뭐 펀드에 한도 10원도 먹으면 못했어요. 우리는 하다가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건 민주당이 전문적이죠. 다른 패널들한테도 바로 이렇게 한번 드리는데 윤경호 소장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글쎄 제가 아까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남국의 강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빨리 선을 끊는 예.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반면에 김성태 의원님처럼 예. 기승전 결의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NFT 펀드라는 건 꼭 정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과 이재명이 다 연결되고 단독 플레이가 아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게요. NFT라는 건 그림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예. 이 정말 이 골동품이라면 골동품을 놓고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만 그 당시에 NFT 펀드 아니면 기타 거래 활성화 이런 게 나왔던 이유는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좀 파생 상품 같은 거에 대해서 젊은 층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관심을 조금 더 끌어당겨주고 그걸 예. 좀 보완 또는 지지 뭐 이런 거 법적인 제도화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앞장섭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저렇게 NFT 펀드 예. 만들다고 그랬으니까 김남국과 이재명이 한 패 아니야 한 통속 아니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전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근거를 조금 더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이 선을 긋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 큰 낭패를 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면요 그러니까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오히려 역풍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충분하게 개연성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예. 그게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그런 NFT 활용한 선거 펀드였어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대량의 이믹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한마디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해서 출시하고 나니까 예. 흔히 말하는 NFT 기반한 이 테마 코인들이 예.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믹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 7,500원, 7,501원 하던 게 그 다음날 바로 8,135원으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또 다른 뭐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것도 15%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9,055원이 돼버렸어요. 또 다른 세트라는 이 코인도 이 한마디로 9.8% 상승해가지고 이것도 4,300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테마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돼서 바로 이거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로 정황상 파괴력이 지금 큰 뭔가 거였어요. 있어 보인다 이런 의심을 좀 하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콜드 월렛 이런 게 한마디로 김남국 의원 수사의 키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드롭이나 이런 콜드 월렛 통해 가지고 무상 코인 수령 여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주면은 이거는 뭐 뻔히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해서 참 여러 갈래의 어떤 논쟁과 얘기거리 그리고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 등 곳곳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